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 기업도 다국적 기업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점점 쉬워지게 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본국의 시장만으로는 대량 생산과 대량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점점 외국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국적 기업의 정의를 한번 여기 교과서 하단에 함께 적어볼까요?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자회사, 이때 자회사는 본사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판매를 위한 영업지점, 그리고 생산을 위한 공장 등을 여러 국가에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과거에 국가만의 독립적인 경제, 정치, 사회가 이루어졌던 시대에 비해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서로의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지역화 또한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지역화라는 것은 정의를 함께 보시면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증대하고 잠재력을 길러서 각 지역이 세계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을 지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경제적인 교류나 문화적 교류가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세계의 다양한 상품과 문화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계 각 지역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을 세계적인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래에 소개되고 있는 지역화 전략입니다. 하나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장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것, 자율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이 세계 속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이로 인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각각 지역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3가지의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지리적 표시제인데요. 지리적 표시제라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지리적 표시제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란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등의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우수한 상품에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었음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리적 표시제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특정 지역의 기후와 지형 속에서 그것만을 가지고 생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상품이어야 하며,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었음을 증명을 하고 표시를 한 것이 바로 지리적 표시제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자료 3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주요 지리적 표시제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와, 굉장히 많은 지리적 표시제가 등재가 되어 있네요. 일단 몇 개의 사례를 함께 보시면,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오른쪽 하단에 콜롬비아가 가장 먼저 눈에 뜨네요. 콜롬비아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이 콜롬비안 커피 또한 지리적 표시제로 등재가 되고 있고, 자메이카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이거는 진짜 인기가 많은 커피인데 이것 또한 지리적 표시제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이 있나요? 인도에서만 생산되고 굉장히 품질이 좋기로 유명한 다르질링 차 또한 지리적 표시제로 등재가 되어 있고, 역시 이탈리아 하면 모짜렐라 치즈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지리적 표시제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화를 위해서 어떤 지역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네, 장소 마케팅입니다. 장소를 마케팅한다는 것은 장소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이미지화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정의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마케팅이란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기업과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지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소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장소를 상품화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그리고 기업과 이것을 찾는 사람들,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지역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하여 이미지와 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바로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보았던 토마토 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장소 마케팅의 가장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겠고, 또 랜드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장소 마케팅의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원래 탐험가나 여행자 등이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던 중에 원래 있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식을 해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랜드마크의 뜻이 조금 넓어져서 건물이라던가 문화재, 상징물, 조형물 등이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할 때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랜드마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자연스럽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세계의 여러 도시는 이 도시의 특징과 장점을 알리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랜드마크는 지역을 홍보하는 데 널리 이용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지난 오리엔테이션에서
세계 퀴즈에서도 등장했던 랜드마크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에 유역하면 네,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영국의 런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대관람차도 떠오르지만 영국의 런던의 랜드마크는 빅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서울에 있는 서울타워가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것 또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지역화 전략 중에 남은 하나, 지역 브랜드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볼까요? 지역 브랜드화는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축제 등을 특별한 브랜드로 인식을 시켜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장소 마케팅하고 지역 브랜드화가 좀 비슷한 의미로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데 장소 마케팅보다 조금 더 넓은 포괄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와 축제를 이 지역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인식을 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 브랜드화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뉴욕의 I love 뉴욕입니다. 뉴욕을 여행할 때 꼭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 바로 I love 뉴욕이 적힌 티셔츠인데요. 이 I love 뉴욕 같은 경우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에도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 뉴욕에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났었는데 이때 범죄와 실업률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뉴욕을 떠나기 시작하자 등장하게 된 것이 I love 뉴욕입니다. 이 뉴욕의 지역 브랜드는 뉴욕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였고 또 9.11 테러 사건 때 시민들이 굉장히 슬픈 상황에 빠져 있을 때에도 지역의 안정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역 브랜드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홍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려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역화 전략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지역화 전략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지역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더 잘 살 수 있게,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화 전략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지역의 자율성과 고유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이 다른 사례, 성공한 사례를 우리 지역에 접목시켰을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것을 활용하여 지역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도 지역 브랜드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인천의 지역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평소에 주변을 많이 둘러보는 친구들이라면 단연 이 문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버스 정류장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으며 버스 광고판에서도 이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문구,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Always 인천입니다. 모든 길이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아까 지역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과 자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것을 압축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Always 인천은 어때요, 여러분? 인천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천은 국제적인 공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도 갖추고 있고 많은 화물차가 이동할 수 있는 도로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지역 브랜드가 인천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지리 학습 노트를 꼭 빈칸을 채우면서 이 영상을 완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